안녕하세요. 소동쌤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원 나도 CEO 프로젝트를 온라인으로 수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단원 역시도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단원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단원에 대한 내용 설명하기 전에 수행평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할게요.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평가하는 요소는 계획서랑 작품이에요. 계획서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학습지가 되겠습니다. 학습지에 나도 CEO라고 되어 나와 있는 내용들 모두 다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학교 등교하는 등교날에 진행될 디자인 작품입니다. 참고자로 다음에 등교하는 등교 계약 일정에서 여러분이 두 개 수행평가를 동시에 같이 보게 되는데요. 수행평가 우리 블럭 타임으로 진행되는 미술 수업인 경우니까 첫 시간에는 지난번에 설명했던 시각문화일의 서술형 평가, 그다음 그거를 한 시간 보고 나서 연달되어 있는 수업 시간에는 이 디자인 작품을 우리 도화지 나눠드리고 거기서 간략하게 스케치하는 걸로 수행평가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디자인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나도 CEO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요. 디자인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디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예쁘고, 반짝반짝 빛날 것 같고, 뭔가 세련되고, 뭔가 멋진 거, 꾸며진 거,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디자인의 의미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런 의미들은 디자인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디자인의 의미를 보시면 대시근 아래라는 어원에서 디자인이 단어가 파생됐는데 그 의미를 보면 계획하다, 설계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목적에 맞게 그러면서 예쁘게 고려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디자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잘 맞게 생각하면서도 아름답게 계획되고 설계된 것들이 디자인 의미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 디자인이에요. 패션 디자인, 뭐 시각 디자인, 가구 디자인, 북 디자인, 환경 디자인,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PPT도 디자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류도 엄청 많고 활용 범위도 매우 넓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디자인들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요. 이 수많은 영역들을 여러분이 점점점 영역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디자인들을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술에 관심도 없고 디자이너가 안 될 건데 디자인을 왜 배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디자인을 미술에서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한 용도,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잘하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작고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소비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즐기면서 살 텐데 여러분이 똑같은 가격이면 조금 더 좋은 디자인을 잘 파악해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디자인을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미적인 안목과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서 현대적으로 좀 더 생활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이 디자인이 진행이 되려고 합니다. 디자인에서는 특히 굿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많은 디자인된 물건들 중에 조금 더 잘 디자인된 것을 굿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좋은 디자인이죠. 그래서 제품의 질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잘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쓰는 사람한테 불편함이 없게 설계가 되어 있고 당연히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디자인이냐? 그 조건은 무엇을 충족해야 되냐라고 설명하면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총 한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경제성이에요. 한목적성, 내용이 뭔가 어려 보이는데 말 그대로 디자인된 그 물건이 용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위를 만들어서 가위를 디자인했는데 가위가 뭔가 종이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럼 용도에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한 목적에 맞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미성. 디자인 예뻐야 돼요. 내가 같은 가격이면 예쁜 물건을 사고 싶지. 투박하고 멋지고 이상하지 않은 거. 뭔 말이지? 이상한 거는 사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또 특히 현대적인 감각, 세련된 감각에 맞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독창적인 거, 봤을 때 좀 특이하다, 좀 재밌다, 이런 상품들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사겠죠. 더 독창적인 거, 그리고 경제성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은 아무래도 산업과 연결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엄청 멋있게 이 가위를 디자인했는데 이 가위 가격이 10억이에요. 그럼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사죠. 그쵸? 또 같은 가격이면 디자인도 좋고, 같은 가격이면 아름답고, 좀 창의적이고, 목적에 맞는 디자인들이 굿 디자인에 해당되겠습니다. 디자인 예시들을 살짝 보자면 이미 여러분이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상품과 관련된 산업 디자인들, 의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볼펜, 펜 이런 것들도 다 산업 디자인에 해당이 되고 건축 디자인, 그쵸? 건축 디자인은 아무래도 설계적인 면을 좀 더 많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교과서, 학습지 등의 이런 글과 그림의 적절한 조화를 중요시하는 편집 디자인, 그리고 우리 내가 최애로 아끼는 아이돌들이 서는 그 무대를 디자인하는 무대 디자인도 있을 거고, 캐릭터 디자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거의 대부분의 것이 디자인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역할을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굳이 디자이너라고 이름만 붙여지지 않았을 뿐이지 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을 배웠는데 여러분이 디자인 중에서도 조금 더 디자인에서 핫한 이슈들이 많이 있고 꼭 알아야 되는 디자인 두 가지 정도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에코 디자인이에요. 에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은 잘 이해할 텐데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 디자인 혹은 그린 디자인을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용어로 의미를 보면 제품을 만드는 시작부터 폐기하는 순간까지 뭘 생각한대요? 환경, 자연을 생각한대요. 자연을 생각하는 디자인이고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오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어, 일회용품처럼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자연을 파괴하겠죠. 그래서 사용 기간이 길어져야 되고 만들 때 유해 물질이 사용되면 안 되겠죠. 플라스틱 같은 거. 그다음에 사용 후 저절로 없어질 수 있게 분해되고 폐기가 쉬운 걸로 디자인되는 게 에코 디자인의 주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주요 내용에 뭐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탄소 발생도 줄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 상품들,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소비하는 디자인들은 주로 에코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디자인되고 있어요. 그런 디자인들을 이제 뭐 현명한 소비, 자연을 생각하는 소비자라고 이런 에코 디자인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지요. 자, 에코 디자인 설명했는데 사례들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폐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건축 자재로 만들어졌대요. 조개 껍질은 자연에서 나온 건데 쓰레기로 보기 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개 껍질이 썩어서 다시 없어지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겠죠. 근데 이 조개 껍질들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나 봐요. 요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꼭 시멘트 그 벽돌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하고, 자, 우리가 많이 먹는 M&M 이런 사탕 봉지가 새롭게 디자인해서 만들어졌네요. 뭘로? 가방으로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또 커피 찌꺼기, 커피 마시고 나면은 찌꺼기 가루들이 많이 났는데 이 가루를 그냥 버리지 않고 잉크로 활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도 괜찮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물고기가 들어있는 어항이면서 화분이기도 하네요. 이건 어떤 면에서 자연을 생각한 걸까요? 그렇죠. 둘 다. 여기 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뭐랄까 물을 주고 나오는 어떤 그 찌꺼기들 그리고 그 뭐 자연에 분해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물을 주면 그 물이 그냥 식물 화분에서는 사실 밑에 흡수돼서 물로 그냥 빠져나가잖아요. 그 물을 활용해서 물고기한테 이렇게 물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식물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공기도 좀 투여가 돼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또 이제 좀 많이 선생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우리 현수막들 있죠? 현수막. 현수막들은 정말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나서 버리는 것들이 현수막인데 이 현수막들이 그냥 버려지면 아까우니까 가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는 이런 현수막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가방 브랜드인데 꽤 고가예요.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디자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디자인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에요. 유니버셜 디자인이 무엇이냐면 손쉽게 말하고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어 있는 건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 주변에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 등 우리 사회적 약자들 있죠. 이 사회적 약자까지도 모두 사용하기 쉽게 편하게 디자인된 걸 유니버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쭉 정리하면 연령, 성별, 장애, 유무를 모두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설계된 디자인을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디자인들은 이 유니버셜 디자인에 속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적인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설계된 디자인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시 된 건데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려면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공평한 사용이에요. 사용이 공평하다? 뭔 말이죠? 말 그대로 누구라도 차별이나 불안감 없이 혹은 열등감 없이 누구나 쓸 수 있다는 말이 공평한 사용이에요. 두 번째, 사용상의 융통성을 말하고 있어요. 융통적이다.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용을 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사용자가 무언가를 사용할 때 내 배경 지식이 필요하면 좋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도 관계없이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좋은 디자인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보 이용의 용이성이에요. 만약에 그 사용할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정보를 얻는 루트가 굉장히 복잡하면 안 돼요. 누구나 쉽게 딱 봤을 때 이렇게 이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정보 이용의 용이성을 고려한 디자인이어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오류에 대한 포용력이에요. 제품이 혹은 위험한 상황을 놓이게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작동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굉장히 치명적이면 안 돼요.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휠체어를 디자인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휠체어를 디자인을 했는데 이 휠체어가 만약에 방지턱을 만났을 때 얘가 갑자기 다 부셔져 버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분해되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바퀴가 분해된다. 라고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 사람이 가고 있는데 어떤 장애물을 만져 휠체어가 갑자기 분리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하겠죠.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위험한 사기나 내가 잘못 조작을 했을 때 결과가 너무 최악으로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적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명령에도 쉽게 다시 돌아와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적은 물리적 노력. 내가 힘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노약자들은 당연히 힘이 없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당연히 힘이 없고 애기들도 힘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힘이라도 내가 손쉽게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고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충분한 공간들이 마련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동 혹은 수납이 조금 쉬워져야 되고요. 다양한 신체 조건의 사용자와 도우미가 같이 쓸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니버셜 디자인은 7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자, 여기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사례들이에요. 자, 봅시다. 7가지 원칙에 해당되는지를 살짝 같이 거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뭘까요? 자, 콘텐트에 여기 뭐랄까요? 이거 코드죠. 코드인데 그냥 코드가 아니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구멍이 뚫려 있을까요? 맞아요. 이 구멍이 없는 경우가 보통 일반 콘센트인데 일반 콘센트 내가 이거 잘 꽉 껴놓으면은 얘를 빼들 때 힘이 많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들면 유니버스 7대 원칙 중에 어떤 거와 뭔가 상충되는 거죠? 좋지 않은 거죠? 맞아요. 적은 물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적은 물리적 노력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물리적 노력이 적게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여기 이 손가락 집게 힘으로 쉽게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작은 디자인이지만 굉장히 이런 유니버셜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만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지하철의 손잡이인데요. 키 높이 차이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어떤 사람은 키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면 이렇게 어떤 데는 계단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맞아요. 휠체어 타신 분들이 손쉽게 올라갈 수 있게 그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낮은 경사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얘는 또 뭘까요? 맞아, 가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위 디자인은 이렇게 집게 손가락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손가락이 좀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집게 힘이 꽤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가위가 찰칵찰칵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앞으로 디자인을 조금 해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이제 다음 배울 내용에는 디자인의 다양한 영역 중에 여러분이 이제 시행평가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 어, 디자인이 굉장히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각 디자인 분야가 있어요. 시각 디자인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뭔가 문구류나 펜시류 같이 조금 더 우리가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게 배열되어 있는 거에 중점을 둔 걸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각 디자인 사례 중에 하나가 CRP가 좀 있어요. CRP는 넓게 보면 나중에는 결과물로는 산업 디자인까지도 연결이 되지만 사실 시각 디자인 부분이 큰데 결론적으로 이 CRP라는 건 Corporate Identity Program 해서 이미지 표준화 계획을 뜻해요. 그래서 정의로 보면 회사의 상표, 로고, 색상 등을 통일감 있게 디자인하는 것을 CIP라고 합니다. 줄여서 CI라고도 얘기도 해요, 요즘은. 그래서 이 표준화 계획은 기업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눈에 딱 잘 보이게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CIP, CI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기업들의 사례인데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삼성 기본적인 로고 있죠. 삼성에 굉장히 계열사가 많은데 그 수많은 계열사가 다양한 일들을 하죠. 다양한 일들을 하지만 그 계열사들이 꼭 붙어 있는 로고는 바로 이 삼성 로고예요. 이 삼성 로고가 삼성을 대표하는 거죠.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바로 CI 디자인이에요. 스타벅스도 그래요. 스타벅스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간판에도 나와 있고 우리 컵에도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상표들 뭐 커피 원두에도 다 스타벅스 이 로고가 있어요. 이처럼 기업이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다양한 일들을 해도 하나의 단일된 이미지로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걸까요? 맞아요. 하나의 단일된 디자인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런 회사지라고 좀 기억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난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이것도 파니까 이런 디자인이 다 섞여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일된 제품을 우리 회사는 이런 디자인,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색을 가지고 있어를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CI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또 이런 CI 디자인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기본 시스템, 운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성 요소가.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그걸 활용해서 이런 게 있다는 얘긴데요. 그 종류에는 마크, 시그니처, 로고 타입, 전용 색상 캐릭터예요. 로고 타입은 글자예요, 글자. 스타벅스 있죠. 요거 글자. 요거 아까 스타벅스 로고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손 버티고 있는 여자 있죠. 그 로고가 있으면 요 글자. 요 글자를 로고 타입이라고 하고, 전용 색상은 색을 말해요. 스타벅스까지 초록색이죠. 초록색. 그 다음 캔터.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의미냐면, 시그니처는
마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고 글자가 있죠. 이 두 개가 조합된 걸 시그니처라고 해요. 아까 스타벅스 로고가 시그니처에 해당이 되는데요. 마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마크가 뭐 이렇게 태극기가 있겠죠? 태극 마크가 있다면 이 마크에 대한민국 로고 타입 글자가 있겠죠? 이 두 개가 조합된 결과물이 바로 시그니처입니다. 보통 시그니처를 좀 많이 쓰긴 하죠. 그리고 그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활용해서 제품에 필요한 포장지, 쇼핑백, 그리고 뭐 앞치마 등 이런 디자인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간판 등 차량에도 사용이 됩니다. 이 CI 디자인을 할 때 주의사항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먼저 디자인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동떨어진 디자인이 나오면 안 돼요.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가치를 꼭 공유하고 있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초밥집을 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초밥을 파는 회사예요. 초밥을 파는 가게예요. 이 가게의 CI 디자인을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땐 초밥이 놓여져 있어야겠죠. 초밥의 모양이 뭔가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생선 이미지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초밥 가게인데, 전혀 다르게, 뭐, 호랑이였냐? 곰돌이가 로고예요. 그러면 좀 사람들이, 응? 그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쟤는 뭐야? 이런 얘기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목적과 가치를 잘 맞게 디자인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과 비슷하면 안 돼요. 당연히 독창적이어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디자인을 할 바에는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고 여기 땡땡과 땡땡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수업 끝날 때 여러분들 공개해 드리려고 일부러 비워놨어요. CI 디자인은 또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I 아까 응용 시스템이랑 기본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를 봤는데 글로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자, 기상청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상청 로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심벌 혹은 마크라고 합니다. 심벌 혹은 마크. 여기 심벌 혹은 마크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마크라고 표현되는데 요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같이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로고 타입, 글자라고 했죠. 기업 명칭과 어울리는 글씨체. 여기 자간이라고 하는데 글자 얼마큼 띄워질 건지, 높이는 얼마큼 할 건지, 얘와 얘는 간격을 얼마큼 유지할 건지 이런 것들이 로고 타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시그니처예요. 마크 심벌이 있고 그다음에 글자 로고 타입이 있으면 이 두 개를 조합한 게 바로 시그니처이고요. 그다음에 메인 컬러 로고나 마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주로 기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색상을 활용해서 표현하는데 이런 컬러들이 있고 그다음에 캐릭터, 엠블럼 이런 게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캐릭터가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CIP 사례들을 조금 보려고 해요. 여기 지금 이 기업에서의 기본적인 마크 이제 로고는 요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글자 요 부분은 시그니처가 되겠죠. 요게 로고 타입일 거고 요게 마크 두 개가 더해서 시그니처인데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요 기본적인 시그니처를 활용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볼펜을 만들기도 합니다. 혹은 여기 이 디자인을 가지고 쇼핑백, 서류 강광, 봉투 등 전용 색상인 검은색, 빨간색을 활용해서 만들어져 있지요. 또 여기 선녀와 이불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로고 타입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고 두 개 글자 간격 이런 것도 고려했겠죠. 전용 색상인 색깔 약간 그레이 톤에다 블루기 살짝 들어가 있는데 요거 활용해서 이런 디자인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기 디자인은 이렇게 디자인 된 거를 가지고 앞치마 디자인, 테이프 디자인, 그다음에 명함 디자인, 명찰 디자인, 쇼핑백 디자인까지 있습니다. 또 요거 지금 요 공룡같이 생긴 요 캐릭터를 이렇게 지금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룡 엑스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기도 했네요. 혹은 이렇게 지금 요것도 지금 시그니처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요런 디자인도 있을 겁니다. 아기자기 귀엽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할 것 같고 요것도 요런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는 학생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보면은 요거를 좀 로고를 만들고 나서 컬러까지 만들고 왜 이 컬러를 썼는지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런 걸 컨셉이라고 하는데 가구 회사 디자인이래요. 그래서 가구 회사에 보면은 뭐 접이식 가구 아이디어 제품도 취급하기 때문에 로고에 접이식 가구를 등장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명함, 그다음 명찰, 그다음 봉투, 유니폼, 그다음에 차량, 수송 차량까지 이렇게 디자인돼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뭘까요? 싱싱한 채소를 다루는 곳이라고 온세미로래요. 그래서 전용 색깔, 그냥 가방, 앞치마, 유니폼, 중통 차량 같은 것도 있고요. 할리스 기존에 있던 카페 디자인을 새롭게 해봤나 봐요. 그래서 할리스 디자인. 혹은 여기 보시면 얘는 타투 브랜드네요. 그래서 타투 브랜드의 로고, 그다음에 여기는 스노보드, 스키 이런 걸로 하는 전문을 하는 디자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디자인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요즘 디자인 다루고 있는 핫한 이슈인 에코 디자인과 유니버셜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중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평가 진행할 CIP, 이미지 표준화 계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뭘 할 거냐? 바로 CIP 디자인을 여러분이 직접 할 거예요. 그러면 CIP 디자인 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 대상이 내가 관심 있는 기업 혹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어떤 진로와 연결된 그 부분을 CIP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그럼 내가 나중에 차릴 수 있는 메이크업 샵의 디자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나는 의사가 꿈이다. 그럼 내가 들어갈 병원에 내가 차릴 병원의 디자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먼저 결정이 되시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CIP 디자인에는 기업의 가치 그리고 기업의 철학이 담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CIP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디자인할 대상을 먼저 정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이제 나의 탐구서라는 학습지를 토대로 내가 관심 있는 직업, 진로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회사 혹은 가게로 연결을 해서 뭘 할 건지를 먼저 디자인을 정해주세요. 그린 다음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정확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얘기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한다면 그걸 사례로 든다면 나는 관심 있는 게 화장이다. 그러면 화장과 관련된 진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다. 그래서 나중에 메이크업 샵을 차릴 수 있겠다. 그럼 메이크업 샵에 관련돼서 어떻게 가게를 차릴 거냐? 이 메이크업 샵은 주로 뭐 아이돌 대상으로 진행하는 전문 뭐 메이크업 샵이다. 그래서 주로 연예인들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단가도 되게 비쌀 거고 그리고 또 요즘에 핫한 그런 트렌드들 잘 반영하는 그런 샵일 것이다. 이렇게 구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디자인으로 디자인이 될 건지를 CIP 디자인을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 CI 디자인에서는 중요 중에 하나가 다른 기업과 차별화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디자인이 여러분의 수행평가 결과물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다 이제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계획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습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조금씩 학습지에다 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학교로 오시면 디자인을 직접 그려가지고 결과물로 제출하게 될 겁니다. 자, 하나하나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기 나탐구 계획서 있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여러분이 그냥 갑자기 너 뭐 하고 싶어? 뭐 관심 있어? 라고 말하면 되게 답답하고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 성격은 어떻고 난 남들보다 뭘 잘해. 그리고 나는 이런 걸 꿈이야. 그래서 내가 관련된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용을 조사해서 이렇게 진행을 먼저 해주시고 여기 조사가 되면 구체화한 계획서를 사업계획서라고 했어요. 이 지금 수행평가의 단원이 나도 CEO 프로젝트니까 CEO가 회사 사장이잖아요. 기업 전문 경영자이기도 하고 그럼 그거 내가 운영할 관심 있는 기업의 계획서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이게 일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확 정리한다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임의를 좀 정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고조서를 더 필요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디자인인 것들을 뭘로 디자인할 건지. 제일 중요한 거 중에 여기 보면은 최소 3개를 디자인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기본 시스템 중에 마크 심벌과 로고 타입, 시그니처 요 3개 중에 하나는 꼭 골라야 돼요. 요 3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지 응용 시스템을 하든 뭘 하든 결정이 납니다. 요 3개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색깔, 요 3개 중에 주요 다루게 되는 색상들이 주요 색상, 보조 색상이 있겠죠. 색에 대해서 온라인 수업에서 색의 의미를 좀 한번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색을 어떤 색을 고르냐 할 때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세련되고 뭔가 진취적인 의미를 주고 싶으면 푸른 색깔, 초록 색깔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또 자연 친화적인 의미가 또 초록색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밝고 명쾌한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색깔은 뭐 노란색일 수도 있고, 정렬을 의미하는 붉은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고급 계층에게 노리고 싶은 기업이다. 그럼 보라색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심플하고 뭔가 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사용하기 눈에 잘 보이는 것들, 뭐 검은색, 흰색, 그레이 이런 톤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조금 생각해 주셔서 색감까지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3개 중에 이제 어떤 걸 할 건지 뭐 여기는 로고 타입 디자인이다. 여기는 그 로고 타입을 응용한 뭐 앞치마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하시되 공간 하나 더 여유분 드릴 테니 여기다가 한번 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여기 지금 메모 공간 있죠. 그런 공간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얼마큼 열심히 이거에 대한 노력을 했고 준비를 했는지 모두 다 수행평가의 부분이 들어가니까 최대한 이 학습지 내용을 가득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과제인데요. 아이디어 스케치까지가 만약에 어렵다면 여기 저기 구체화되는 사업 계획서까지가 오늘 수업의 목표 정도인데, 요거를 하려면 먼저 이 진로에 대해서가 오늘 좀 중요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5, 6페이지가 방금 얘기했던 보여줬던 그 내용들이고요. 5, 6페이지를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선생님 사례로 좀 보여주려고 해요. 앞으로 지금부터 보여줄 부분은 선생님이 직접 그린 CI 디자인이자 상품까지인데요. 그것들을 좀 보시면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한 CIP 디자인 사례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선생님은 먼저 나 탐구 계획서 여러분이 쓰는 것처럼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은 일단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특히 좋아해요. 강아지를 집에 엄청 많이 키우고 있어요. 무려 11마리가 엄마 집에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이 키워서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고, 특히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고 아이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림 그리고 끄적끄적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그림 스타일이 좀 이렇게 귀여운 뭐랄까 아동화 스타일이에요. 좀 이렇게 애들 느낌. 그래서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는 게 저 자신에 대한 분석이고요. 이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이런 디자인 컨셉은 뭔가 애들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뭐 여성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대상으로 하는 타겟 대상이 될 거고, 물건으로 따진다면 아동용품 아니면 펜시 이런 것들 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디자인할지 대상이 지금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러면 그 디자인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젊은 여성들을 대신한 펜시나 아동용품으로 주로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디자인할 거다. 그래서 이게 뭘 할 건지 좀 근데 선생님이 이미 좀 결정이 딱 나와 있고 그 브랜드가 뭔지 이름까지도 좀 정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캐릭터 패브릭 전문 브랜드 아동용품이나 아니면 이런 펜시 전문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너리 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너리가 그때 선생님이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뭔가 뭐 이상하고 특별한 환상적인 이런 단어들이 나와서 환상적인 동물원이라는 그 이름을 지어서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이런 소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 써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기업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도 이렇게 지금 써 있죠. 그래서 애정하는 상상 속의 동물들로 상품화한 브랜드다. 그래서 뭐 소공예 기법이다. 생활 공간의 실용성, 심미성이 있다. 20대 30 성인까지 이루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더 구체화했어요. 그다음에 구체화된 거를 사업계획서로 여러분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써 있는데 선생님은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상, 상품을 좋아한다. 이런 거 돼 있고,
그다음에 따뜻한 느낌의 캐릭터다. 그래서 뽀피라고 해서 조금 사업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업을 운영할 때 이 네 가지는 꼭 잘 알고 기업을 차려야 된다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뽀피의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해가지고 어떤 상품이냐, 그리고 가격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다음에 장소, 이 가게 만약에 차려진다면 어느 장소에 있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그래서 선생님, 여기까지는 선생님은 했지만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갈 필요는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어떤 것들이 디자인이 있는지 사례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 이제 아동용품 중심으로 좀 조사를 해봤어요. 주로 되게 파스텔 계통, 그리고 동물들, 이렇게 귀엽고 뭔가 순한 이미지들이 아동용품 브랜드 회사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사례들을 가지고 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는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조금은 모자라지만 좀 특이한, 유니크한 디자인들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고 이 스케치 중에 괜찮은 걸 몇 개를 뽑아서 이렇게 결과물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상품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요 상품이 나오기 전에 이런 캐릭터라든지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라든지 이런 것들, 로고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상품까지 만들었었어요. 거기 보면 이 카페트 디자인 혹은 이 텐트, 아동용품 디자인, 가랜드 디자인까지도 다 선생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 이번 시간의 과제는 학습지 5, 6페이지를 작성해야 되고요. 5, 6페이지는 나탐구서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70페이지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 모두 다 수행평가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차근차근 다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 상품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 CI 디자인까지라고 했습니다. CI 디자인까지. 그래서 5, 6페이지 작성하시고 작성한 거는 꼭 우리 과제로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혹시 프린트 잃어버리거나 좀 이렇게 못 받은 친구는 선생님이 자료 같이 올려줬으니까 거기다가 작성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질문 같은 거는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